안녕하세요. 원자 모형의 변천에 대해 발표할 3번 레인저 팀의 이태훈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이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원수설을 주장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사원소 변환설을 주장했습니다. 저희의 오늘 주제인 원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물체를 반으로 자르고 또 자르는 것을 반복하면 아주 작은 입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입자를 쪼갤 수 없다는 뜻의 아토모스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아톰, 즉 원자라는 단어가 비롯됩니다. 그가 주장한 원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입자의 기본 개념이 되지만, 그는 과학자가 아닌 철학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원자라는 입자는 그저 추측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2000년 동안 원자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1808년 영국의 화학자 존 돌턴에 의해 원자는 다시 알려집니다. 돌턴은 물질의 여러가지 화학적인 성질은 물질이 기본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돌턴이 제시한 원자 모형은 이와 같습니다. 그는 원자를 단순한 딱딱한 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들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돌턴의 원자 모형을 믿기 시작했고, 물질이 매우 작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원자 모형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1800년대 후반에 J.J.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의 존재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는 전자가 원자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돌턴은 원자가 작고 쪼개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톰슨은 전자가 훨씬 작기 때문에 쪼갤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톰슨은 원자를 양전하를 띤 머핀 반죽에 음전하를 띤 블루베리가 박혀있는 플럼 푸딩 모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원자는 양전하를 띤 반죽 속에 박힌 음전하를 띤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전하와 음전하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룹니다. 돌턴의 모델에서 톰슨의 모델로의 큰 변화는 원자가 실제로는 쪼갤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금박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알파 입자, 즉 헬륨 원자핵을 아주 얇은 금박에 쏜 뒤 그것이 어디로 도달하는지 스크린에 찍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직진하여 예상대로 스크린의 뒤쪽에 찍혔지만, 아주 일부는 경로가 휘어지거나 반대로 튕겨나갔습니다. 러더퍼드는 이 실험을 통해 모든 양전하가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핵을 발견했으며, 핵과 전자 이외에는 빈 공간이 대부분임을 발견했습니다. 톰슨은 양전하가 머핀의 반죽처럼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러더퍼드는 양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원자 모델을 러더퍼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질량이 큰 입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는 입자이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입니다. 전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 극히 작은 질량을 갖고 있지만, 음전하를 띠면서 원자핵과 전하 균형을 이룹니다. 다음 원자 모델로 넘어가는 계기가 생긴 이유는 러더퍼드 모델의 한계점 때문이었습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델에 따르면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에너지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회전 반지름이 점점 감소하여 원자핵에 충돌하면서 원자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에 따르면 이때 원자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아서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당시에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관한 것인데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야 하지만,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같이 원자들은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3년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생각해냈습니다. 보어 역시 러더퍼드처럼 중심에 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원자 전체의 무작위로 도는 것이 아니라 핵 주위에 일정 궤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전자들이 원 궤도를 그리며 핵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전자는 이 궤도를 돌다가 다른 껍질로 전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자에 대한 보어의 생각이 처음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의 추가적인 실험에 의하면
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원자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마치 하나의 구름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 모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90%인 경계만을 나타낸 모형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원자 모형의 변천사이자 오늘날 우리들의 원자에 대한 견해입니다. 과학자들은 원자에 대해 연구를 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델로도 결코 완벽한 원자를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델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세련되게 만들 것입니다. 원자에 대한 인간의 연구는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분 레인저 팀의 이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